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라온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도 아주 섬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라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자, 라온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을 텐데, 그래도 네. 어떤 뭐 이슈 없이 건강도 그렇고 별탈 없으시죠? 네, 이슈는 없었고, 방금 돌비님 춤추는 거 보고 왔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왜냐면 아니, 이게 사람이 충격을 한번 받으면요, 꿈에도 나와요. 아무튼 제가 원래 정말 라이브 하기 죄송하고. 전에 그 네네. 생방을 잘 안 틀어보는 편인데, 오늘따라 한번 틀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 이끌림이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이해합니다. 네, 이끌림이 있고 말 그대로 꽃이 활짝 피면 벌들이 그 꿀냄새를 맡고 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라온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라온이에요. 우선 이 얘기의 주인공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업종에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오픈 채팅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친해진 언니의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직업 관련된 거여서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당시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예. 그 언니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서 이거는 밤에 도매시장에 나가게 돼서 처음으로 생겨난 일이거든요. 동대문. 네, 그렇죠. 동대문 도매시장. 흔히들 아시는 그런 APM 밀리오레 이쪽은 소매 쪽이어가지고 낮에 여는데 도매시장은 평화시장, 뭐 신평화, 남평화 다 포함해서 그런 곳은 이르면 저녁 8시 아니면 밤 11시나 12시에 열어서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시스템의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시장에 나갈 땐 한 12시 1시쯤에 나가게 되거든요.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당시에 테슬라라는 자동차 브랜드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테슬라는 사람을 인식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의 귀신 지킨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게 꽤 많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그런 어디 흉가 스팟 같은 데 갔는데 본인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의 형상을 한 것들이 찍혀있고 이런 현상이 많았었는데 이 언니가 테슬라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랑 항상 그냥 저는 거의 버스를 타고 다녔고 언니랑은 또 집이 완전 정반대여가지고 한 번도 언니의 차를 타거나 할 기회는 없었는데 언니가 나 드디어 테슬라 1년 기다려서 받았다. 나 오늘 끌고 갈 거니 내가 오늘 너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헐, 나 테슬라 처음 타봐. 이렇게 해서 나도 약간 신난 거예요. 그쵸, 희귀한 차였지 그때. 완전 희귀한 차거든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러면서 근데 반대인데 괜찮겠어? 이랬더니 괜찮다고 하고 12시 반쯤 시장에서 만났어요. 시장에서 만나고 상가 안에 도매 가게들이 엄청 많거든요. 빽빽하게. 거기 돌아다니고 뭐 하고 나면 새벽 한 3, 4시쯤 돼요. 그럼 그때쯤 해가지고 언니가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테슬라에 딱 탔는데 이게 문 여는 거부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테슬라 로고가 문 열면 딱 찍히잖아요, 바닥에. 그래서 이거 진짜 멋있다 언니, 간지난다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길이었는데 그쪽이 좀 유동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사람의 형상이 진짜 많이 찍히는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언니 근데 그거 알아? 테슬라에 귀신인데 사람 형상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도 여기서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랬더니 지금 여기 위치쯤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차도가 있고 사실상 거의 인도가 없어요. 청계천 다리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인도는 꽤 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저희가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2차선 쪽에 진짜 사람의 형상이 찍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 차도 없었는데 이걸 제가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예요. 대박! 이거 언니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이쪽에 많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언니가 집은 완전 정반대긴 하지만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예요. 그 밤에 달렸을 때. 예. 언니가 물건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택시 타고 가기 여자니까 좀 위험하다 이러면서 몇 번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좀 더 가까워졌고 좀 더 많이 친해졌는데 언니는 가정이 있는 가정주부였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형부 얘기도 많이 듣고 애들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엄청 가까워졌는데 하루는 언니가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시장에 못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픽업건이 있거든. 픽업이 이제 물건을 가져온다는 그쪽 은어인데 픽업건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면 네가 그걸 좀 받아서 나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날은 도매시장에 삼촌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 저희가 못 나가는 날 그 삼촌분들이 저희 물건을 매장에서 픽업해서 집 앞까지 배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통상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요. 근데 언니는 직접 다니다 보니까 삼촌이 없었는데 제가 마침 또 그날 물건이 별로 없어서 그럼 나 집에 갔다가 언니네 집으로 갈게 하고 주소를 받아서 언니네 집으로 갔어요. 언니가 되게 아담하고 살짝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완전 진짜 그 며칠 만에 너무 헬스케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언니 많이 아파?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올까 했는데 도저히 그 몰골을 본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빨리 와야겠더라고요. 우선 물건을 주고 언니 나 일찍 갈게 이랬더니 아니야 들어와서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언니네 집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냥 깔끔한 주택이었어요. 작은 마당이 있고 그냥 깔끔한 그런 단독주택.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파 보이니까 언니 근데 몸 괜찮아? 이랬더니 몸살인가 봐. 며칠 쉬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 언니 시장 나올 수 있을 때 얘기해. 같이 다시 나가자 하고 저는 아침에 간단하게 얻어먹고 네.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다시 쇼핑몰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장이 되게 가까운 편이었고 집에서 언니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보통은 언니가 나온다는 날에 저도 맞춰서 같이 나갔었는데 한동안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간다.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근데 또 언니는 아동복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일반 여성 의류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성 의류는 좀 뭐랄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도매에서 갖고 오는 물건 양도 많아서 조금 기다려야 해요. 인기가 많은 상품들은. 근데 아동복은 사실상 그런 일이 거의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마들은 빨리빨리 받길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거의 매일 시장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아프고 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올 정도로 많이 아팠던 거예요. 꽤 오래 아팠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 하면서 언니 진짜 괜찮아? 이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제가 몇 번 그렇게 언니 물건을 픽업해서 갖다 주고 언니랑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이러면서 애들도 한 번씩 보고 형부도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친밀감이 많이 높아져 있었는데 하루는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일이 되게 드문 게 쇼핑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밤늦게도 전화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고객님들 전화가 오고 밤에는 도매 거래처하고 또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의 휴대폰을 계속 들고 살아야 하는 직업들인데 언니가 하루는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이 아팠으니까 언니가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저는 혼자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따라 언니를 한번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나 집에 좀 가도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 나 오늘 뭔가 좀 언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몇 시까지 집에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답장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서 근데 그날 뭔가 계속 봐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언니 나 몇 시까지 갈게. 만약에 안 되면 늦게라도 얘기해줘 이렇게. 그럼 가다가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제가 출발하는 시간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심지어 읽지도 않았어요 카톡을. 그래서 그냥 갔어요 무작정. 집 앞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형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부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출근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애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집에 와봤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언니를 좀 보고 싶었는데 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와봤다. 언니 혹시 지금 집에 있냐? 그랬더니 집에 있는데 누구를 만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형부는 들어와서 한번 봐라. 근데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야위어 있는 거예요. 언니 괜찮아? 하고 말을 걸었는데 눈을 이렇게 쓱 뜨더니 언제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내가 카톡 아직도 확인 못했어? 이랬는데 핸드폰을 들 힘도 없대요.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길래 우선 형부가 또 집에 계시니까 사실 저는 집에 가봐도 되는 거니까 언니 우선 몸조리 잘하고 괜찮아지면 연락해라 이렇게 말하고 전 집에 갔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언니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라온아 어디야? 언니 나 사무실이지. 좀 괜찮아? 이랬더니 괜찮대요. 근데 목소리도 많이 평소의 언니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나 진짜 많이 걱정했다고. 그래서 좀 언니가 이따 퇴근하고 커피 한잔 하고 같이 시장 갈래?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반가웠거든요. 언니가 뭔가 건강해져서 다시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사실 그날 시장 안 가도 되는 날이었는데 좋다 하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시장에 가기로 하고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좀 헬쓱하긴 하지만 조금 괜찮아진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나 요즘 조금 이상했어.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는 몸살인 줄 알았는데 뭔가 몸살이면 좀 괜찮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사람이 약을 먹었다거나 뭐 잠을 좀 푹 잤다거나. 근데 잠을 푹 잔 느낌도 없었고 약을 먹는다고 막 그런 오한 같은 게 낮에도 밤에도 계속 있었고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나 이러다가 진짜 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뭐 이상한 그런 건 없었어?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 말고 딱히 이러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게 한 2달, 3달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동안의 근황들을 물어보길래 저도 자영업자 둘이 모이면 매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세금을 얼마 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쇼핑몰이 그때 한참 막 커지고 있을 때여서 아니 매출이 어떻고 뭐가 잘 나가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언니는 근데 언니 뭐 운영이나 제대로 했어? 이렇게 물어봤죠. 사람이 아프니까. 그래서 아니 나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의 그런 일상들을 풀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자꾸 많이 다쳤대요. 아니 요즘 애가 자꾸 다쳐. 애들하고 뭐 하면서 노는지. 그래서 언니 그 나이 때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예. 언니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은 축구하다가도 넘어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깨지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근데 이게 신경 쓸 정도에 다쳐오는 건 또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애들이 나가 놀면서 뭐 미끄럼틀 잘못 타서 살 좀 쓸리고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인조잔디에 넘어져서 조금 까지고 이렇게 뭔가 신경을 크게 쓸 정도로 다쳐오는 것도 아닌데 이 빈도수가 너무 잦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신경이 쓰이다가도 근데 그냥 마데카솔 몇 번 발라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니까 언니도 언니 본인 몸도 안 좋으니까 형부한테 자기야 애들 좀 봐 이렇게 하고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조금 크게 다치는 일이 하나 생겼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몰라요. 그 아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콩 박아서 이마가 찢어져서 왔대요. 그래서 언니가 놀래가지고 형부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가서 얼른 꼬맨 거죠.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조금 크게 다친 거라 아무래도 꼬맨 자국은 곪으면 다시 꼬매야 되니까 그때부터 언니가 본인이 아파도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맘때쯤 작은 아들도 형이 초반에 다쳤던 것처럼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상처들이 몇 번씩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약간 이게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 작은 애도 큰 애처럼 이렇게 뭔가 찢어지고 꿰매야 되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사고는 불가피한 일이잖아요. 예정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좀 놀라지 않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큰아들이 몇 번을 꿰맸어요. 자꾸 다쳐오는 빈도수도 많아지지 조금씩 뭔가 강도가 세지니까 언니가 그걸 형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더니 형부는 진짜 대수롭지 않게 아이 뭐 이 나이 때 남자애들 다 놀면서 깨지고 그러는 거지 뭐 저러면서 크는 거야. 솔직히 남자애들 몸에 상처 하나 없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 나도 있는데
저 나이 때는 다 그렇게 깨지면서 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 회복이나 해라. 근데 아들 본인도 그냥 엄마 나 안 아파. 나 괜찮아.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뭘까? 예? 언니도 사실 신경은 쓰이지만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좀 무뎌지게. 그래서 또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그 사이에 애들은 조금씩 더 다쳐와요. 그리고 언니가 그때 딱 괜찮아졌을 그날에 시장을 같이 갔는데 언니 이렇게 무리하다가 또 아픈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 이제 진짜 많이 몸이 가벼워졌대요. 그때는 뭔가 누워있는데 침대 밑으로 뭔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씻고 나면 개운하고 그럴 정도로 몸이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길래 언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자 우리. 나 안 들어줘도 되니까 언니 집에 먼저 가라 하고 그날도 적당히 둘 다 일을 보고 집에 보냈고 저는 언니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보고 집에 들어갔을 때가 한 6시쯤이었어요. 아침 6시. 근데 들어가니까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길래 보통 엄마가 그렇게 출근을 일찍 하는 날에는 제가 시장에도 맛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꼬마김밥 같은 걸 좀 사와서 엄마랑 같이 앉아서 먹어요. 네.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엄마는 출근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또 일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엄마랑 꼬마김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언니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사실은 종교는 무교예요. 무교지만 옛날 어른들은 거의 다 불교를 믿으셨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엄마도 불교 쪽에 좀 더 가까운 무교긴 하세요. 근데 엄마가 막 이렇게 먹으면서 듣더니 야 무섭다. 좀 섬뜩하다. 애들이 자꾸 다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신경 쓰이겠다 해서 그치. 근데 애들도 괜찮다고 하고 형보다 크게 신경 안 써서 언니도 그냥 신경을 안 쓴대.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애들이 다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남동생이 또 있어서 엄마는 이제 애들을 키워본 입장으로서 엄마는 애들이 다치면은 와닿는 게 다르다.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실제로 이마에 찍힌 상처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못 꼬매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언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랬더니 아니 뭐 점집에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엄마도 촉이 엄청 좋으세요. 그냥 촉이 되게 좋으신 편이라 제가 아니 무슨 점집이야 몸살 걸린 거 가지고 그냥 애들이 놀다가 다쳤겠지 이랬는데 그래서 엄마도 그냥 뭐 그러려니 내일 아니니까 하고 이제 그날 그렇게 끝났는데 또 그날부터 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부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형부 혹시 언니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면 안 될 때를 갔다거나 하면 안 될 걸 했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왜냐면 하루 일상이 시장 갔다가 사무실 갔다가 애들 하원하고 학교하면 애들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다시 시장 가는 날은 시장 가고 이게 다였거든요. 네. 아니 뭐 없었다고. 근데 언니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지금 3달이 넘었다고. 3달이 넘는 동안 지금 사람이 거의 육안상으로 봐도 10kg가 넘게 빠져 보이는데 이거 혹시 어디 크게 아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보통은 갑상선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아픈 곳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증상을 듣더니 약간 독감이나 몸살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이상한 거예요. 찜찜하게 언니는 살이 더 찌지도 않고 그렇다고 혈색이 막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계속 다쳐요. 이 중간에도 자잘자잘하게 계속 다치고 뭐 막 친구랑 싸워서 친구 손톱에 긁혀서 오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또 신경 쓸 만큼 크게 다치지는 않으니까 형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언니 건강에 회복하는 거에만 신경을 좀 쓰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몇 번 찾아갔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점집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생각나서 형부 점집이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왜?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니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슬쩍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점집에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셨는데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엄마가 촉이 좀 좋거든요. 시간 되시면 언니하고 같이 그런 무당 이런 점집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했는데 사실 형부는 그런 걸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반응이 좀 탐탁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날 나오면서 꼭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건너 아시는 분 중에 애동이라고 하죠.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예. 알려드렸어요. 위치를. 여기 한번 가보셔라. 이분 애동이라 지금 빨이 좋단다. 뭐 나는 안 가봤는데 형부 한번 언니 데리고 가봐라. 이렇게 해서 형부가 결국에는 가게 돼요. 형부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반신반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무당분이 언니를 딱 보더니 애가 있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응. 예. 그래서 형부는 어.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태어나지 못한 애가 있네? 혹시 유산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예. 그래서 아니요, 없다고. 둘째 딱 이렇게 그냥 계획해서 둘을 낳은 거라서 딱 그 둘 말고는 흔히 말하는 형부도 묶으신 거예요. 정관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뭐는 없다. 유산된 적도 없고 딱 둘만 낳았다. 이렇게 했더니 아닌데 애가 있는데 애기가 엄청 그런 태아의 모습이래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으로 애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언니 친척 중에 언니 형제자매 중에 여자가 있냐 물어봐서 아니요, 없다고. 웬 여자랑 웬 애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좀 많이 한이 맺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생각해봐라. 형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주변에 뭐 친한 사람이 최근에 임신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무당분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분이 애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다고 했지? 최근에 많이 다쳐오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지금 저 여자랑 저 애가 걔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애들이 올바르게 크는 꼴을 못 본다라고 말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업보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업보라고. 이건 업보야. 이건 어떻게 못해. 이렇게 하시면서 이건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서 그 언니는 그때까지도 약간 퀭한 눈으로 듣고만 있었는데 옆에서 언니를 보더니 계속 업보라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그냥 네가 평생 미안해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형부는 무슨 말인가 싶고 언니는 거기서 울고 있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건 너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생 미안해하면서 반성하고 살아. 계속 이렇게 말하시고 나는 할 말 없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데리고 나와서 그날 집에 가서 애들이 다 자고 나서 형부가 물어봤대요. 혹시 옛날에 뭐 여자나 애나 뭐 있었냐. 근데 아무리 형부의 상상 회로를 돌려도 여자랑 애가 같이 있는 무언가가 생각이 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형부는 혹시 나 만나기 전에 그런 뭔가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봐라. 진짜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네가 좋아지지 않겠냐. 돈을 들여도 좋으니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라. 이랬는데 언니가 말하더래요. 자기가 사실은 예전에 운전을 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거죠. 인사사고가 났는데 어떤 여자가 즉사는 아니고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 곧 전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임신 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을 하고 뭐 합의 보고 끝났나 봐요, 일이. 그 형부는 그럼 혹시 그 사람인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이거 뭐 약간 천도제? 위령제? 이런 것처럼 뭐라도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서 그 원래 찾아갔던 애동군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모성애가 엄청 강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죽인 여자의 애들을 당연히 올바르게 크는 걸 볼 수 있겠느냐, 너 같으면. 나 같아도 못 본다. 그런 한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해서 우선 아이들한테 그냥 애들 가방 안쪽에다가 그런 나쁜 걸 막아주는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한테 것만 하나씩 써주시고 이거 다들 하나씩 넣고 다니라고.
그래서 형부가 그날 와서 애들 가방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하나 꼬매서 넣고 형부 지갑에도 언니 지갑에도 하나씩 이렇게 그걸 넣어놨대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게 100% 막아준다고는 못한다. 근데 그냥 최대한 애들한테라도 아무 일 안 생기게 비방이라도 하는 거니까 너무 이 부적의 힘에 믿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제가 아까 저희 사업체가 좀 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신경을 못 쓰다가 그 언니랑 자주 갔던 거래처에서 요즘 왜 그 언니랑 안 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요즘 좀 아파.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 안 그래도 나 진짜 뭐 예를 들어 김 사장 보고 싶나 봐. 꿈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꿈에서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별건 하진 않았어. 근데 엄청 슬픈 눈으로 그냥 앉아 있었대요.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모으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나 빠른 시일 내에 언니를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 언니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한순간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갔는데 형부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고 말을 했대요. 전날 밤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거래처 사장님하고 언니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그 시간에 진짜 못 견디겠다고 말을 했다나 봐요. 너무 힘들다. 그 형부가 뭐가 힘드냐 했더니 자꾸 꿈에 그때 그 여자랑 웬 애기가 계속 운대요. 엄청 큰 소리로 운대요.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못 참겠다고. 그래서 좀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아질 거다 했는데 형부가 그때 밤에 좀 나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근데 이게 이전에 테슬라 전에도 원래 타던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차를 탔을 땐 이런 현상이 없었대요. 예. 근데 갑자기 형부가 갑자기 그 차가 생각이 나서 차 바꾸고 유독 저러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물론 당연히 그 차와 이거에 연관은 없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자를 하고 언니가 형부는 갑자기 애들 둘을 본인이 혼자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언니가 자살한 이후에 큰애도 조금 크게 다쳤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겠고 크게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형부나 뭐 누구랑 연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예. 근데 언니가 죽은 거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한번 연락을 했었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 언니 보러 납골당 간 적 있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최근에 언니 생일이었어요. 지난달 말에. 그래서 나 안 그래도 그때 생일날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 뭐가요? 그랬더니 꽃다발을 이렇게 자그마한 걸 사가지고 붙여놓고 오잖아요. 납골당 그 봉안당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에 뭘 가지러 가야 돼서 차에서 뭘 가지고 다시 왔는데 그 붙여놨던 꽃이 시들어 있더래요. 네. 분명히 생화였대요. 생화였는데 갑자기 이 진짜 한 10몇 분밖에 안 됐는데 꽃이 파사삭 시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어라? 하고 다시 그 봉안당에서 파는 꽃을 사서 걸어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형부가 가셨는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왜 자꾸 시든 꽃을 걸어놓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이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시든 꽃 걸어놓은 적 없다. 그랬더니 아니 꼭 누군가가 왔다 갈 때마다 꽃이 시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 죽음 자체를 저주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별일 없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장님한테 듣기로는 큰아들이 나중에 꽤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무릎을 못 쓴다고 들었거든요. 어휴, 그 정도예요? 아니 뭐 듣기로는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어떻게 됐대 약간 이렇게 하는데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다친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될 정도로는 안 되겠잖아요 거의. 수술하면 회복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언니가 젊었을 때 냈던 그때 사고로 돌아가셨던 예. 그 분이 진짜 모성애가 너무 가득해서
아마 언니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업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그쵸. 무당들. 그래서 업보다 이렇게 무당분들마다 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 하죠. 사실상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와, 라온님께서 차근차근 워낙 몰입력이 강하게 해주시니까 이야기 자체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들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마워요, 라온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또 찾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테슬라 그 차량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뭘까? 왜 애가 다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있고, 그때 해를 입으신 분들의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서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겠지만 내가 아는 내 주변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언제든지 돌비공포라디오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